안녕하세요. 경희 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 오늘은 영어에서 목적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어가 오브젝트인데요. 얘는 뭐냐면 뭐의 대상이 되는 말? 일반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일반 동사의 대상이 된다. 자, 일반 동사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라는 게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I eat bread. 나는 먹는다라는 동사에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행동하는 사람. 바로 주어예요. 주체 주어. 서브젝트죠.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주어고요. 뭘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대상. 먹는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목적어죠. 얘란 얘기예요. 먹는 대상, 바로 브레드가 이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체고요. 얘가 먹는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위치는 지금 보다시피 먹는다, 다. 먹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문장의 주어 맨 앞자리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동사 쓰시고요. 그 다음 뭐예요? 먹는다라는 이 대상은 동사 바로 다음에 옵니다. 먹는 거와 먹는 대상은 띄워놓을 수 없어요. 따라서 바로 붙였습니다. 동사 다음에, 서술동사 다음에 바로 옵니다. 바로 서술동사 바로 뒤. 서술동사 바로 뒤에 옵니다. 해석은 지금 빵을 먹는다죠. 을 또는 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게. 자, 볼까요? 에게라고 해석되는 경우 I call her. 뭐라고요? I call her.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누구에게? 전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전화를 건 대상이 그녀잖아요. 따라서 얘는 에게라고 해석해도 목적어입니다. 따라서 목적어의 해석은 을을 에게입니다. 나중에 가시면 이것도 제가 주어의 해석은 뭐였어요? 은는 이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배우시게 되면 문형이 복잡해지면 은는과 이가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진짜 문장의 주어는 은는으로, 거기 있는 목적어나 아니면 종속절의 주어를 이가로 구분해서 외우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을을에게도 구분하십니다. 목적을 두 개 취하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간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시니까 여기서 을을에게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 서술동사 바로 뒤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장들에서는 목적어, 대상이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쵸? 그러면 그런 일반 동사라고 해서 대상이 반드시 있는 게 아니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더라. 반드시 목적어를 써야 되는 동사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 목적어까지 왔는데도 비동사라는 가장 많이 여러분이 쓰시는 동사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다루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바로 연달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어의 문장들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더 다루든가, 하여튼간, 이거 목적어 편 다음에는 반드시 비동사를 다루도록 하겠는데, 비동사 뒤에는 자리가 보어입니다. 비동사 자리는 뭐다? 보어가 오지 목적어가 대상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동사도 이런 일반 동사의 대상이 일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어만 취하지 목적어는 취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동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지만 여기서는 목적어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트 버브라고 해서 타동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얘가 타동사라는 게 바로 뭐냐면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 뭐라고요? 목적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예요. 목적어를 안 취하시면 목적어를 안 쓰면 이 문장을 틀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어로 써야 돼요. 그럼 왜 얘가 이런 복잡한 단어를 쓰냐? 트랜스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트랜스포트, 트랜스젠더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트랜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횡단. 이 앞에 붙어서 횡단하다. 그 다음에 이전, 변화, 뭐 이런 단어를 가져요. 그럼 타동사와 변화가 뭔데? 우리나라 말과 달리 영어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장 형태가 수동태입니다. 무슨 태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주어 지금 나왔죠? PV 목적어. 오브젝트가 오라서 이렇게 주어, 동사, 서술동사, 목적어일 때 뭐 그냥 잘 모르셔도 돼요. 얘가 앞으로 이 대상이 주어로 나가고요. 얘가 주어로 가고요. 얘가 서술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바뀌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by 목적격으로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뒤에 있는 말을 앞으로 끌 수 있다는 거예요. 횡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목적어가 어디로 횡단이 가능해? 주어 자리로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해서 문장 형태를 뒤집어서 말할 수 있어 라는 입장에서 타동사는 근데 뒤집을 수 없는 문장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어일 때 대상일 때 그 대상을 주어로 해서 쓸 수 있다. 그쵸? 그냥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말해보면 조금 폭력적이에요. I hit Tom. 나는 탐을 때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수동태로 하면 탐이 주어로 나갑니다. 탐은 때린 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얘는 당하다는 뜻이에요. 수동태는. 그럼 때림을 당했어요. 그럼 맞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was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때리고 있다라고 하시고 얘는 현재나 과거나 똑같거든요. Tom is hit. 뭐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얘가 수동태형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by me 이렇게 됩니다. 여기 목적어는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얘는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모르셔도 돼요. 확실한 건 이 목적어 어디로 나갈 수 있다? 주어로 횡단해서 나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사 앞뒤가 뒤바뀐다는 건 문장이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끌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과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앞으로 휙 하고 나갔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바로 타동사다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름으로까지 줬을 만큼 타동사에서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수동태 문장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당연히 많이 쓰죠.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쵸? 근데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수동으로 많이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다 능동 형태가 말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말 안에서 말을 하시 이렇게 형태가 돼서 수동태 문장으로 해석하려면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우리는 수동을 그렇게 썩 많이 쓰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쓴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도 타동사가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을 transitive verb라고 해서 타동사라 부른다라는 거예요. VT라고 써 있어요. 왜 이걸 굳이 구분해 드리냐? 이거 지금 초창기 굉장히 쉬운 거 배우는 기초 영어인데 왜 이걸 먼저 다루세요, 선생님? 여러분이 사전을 보셔야 되는데 이 VT, VI가 나와요. 그럴 때 이게 뭔 의미인지 좀 보셔야 돼요. 아니면 요새는 동사에 이렇게 써 있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조그맣까 it하고 SB ST, 뭐 SB, 뭐 substance 또는 뭐 something 뭐 해서 이러한 목적어 자리 어떤 물질이 온다라고 해서 얘가 타동사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뭐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타동사라면 타라고 써 있거나 또는 뭐라고 써 있다? VT라고 써 있다.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요. 이 단어는 반드시 이 동사를 쓰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에서 제일 제가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하면서 이 문장이 완벽하니 완벽하지 않니?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완벽하냐 안 완벽하냐에 따라서 뭐가 빠지고 들어가고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문장들이 너무 많은데 이때 얘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분하셔야지 뭐가 빠졌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자동사는 뭐야? intransitive verb 해서 자동사가 됩니다. 얘는 뭐야? 횡단할 수 없는 동사다 이거야.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뭔 재주로 횡단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봐. I am a student. 난 학생이다. 라고 할 때 얘는 횡단이 불가능해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얘는 동일한 말이지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이 비동사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해서 자동사라고 합니다. 구분해서 외우시기 바라요. 목적어를 배우니까 오늘 목적어에 있는 동사의 이름은 타동사라 부르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들. 그럼 저번 시간에 문장했던 것들은 주로 다 자동사인 문장들을 공부하신 거죠. 그것도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하여튼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목적어가 없어도 쓸 수 있는 문장.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장이었다. 얘는 지금 배우시는 문장들, 이 같은 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써야 되는, 대상을 써야 되는 타동사들이다. 타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오브젝트다. 일반 동사의 대상이 되고 위치는 서술동사 바로 뒤고 동사 바로 뒤고 을릇에게라고 해석되는 말이다. 그리고 그럼 이 목적어를 대신하는 말. 그 다음에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냐? 뭐야? 당연히 명사죠. 브레드 같은 이름. 빵은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명사가 있겠죠. 대명사 중에서 목적어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대명사의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대명사의 무슨 격?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대명사의 목적격은 자, 단수일 때 I면 뭐예요? 나는. 내 목적격은 me, 나를. 또는 나를만 되겠어요? 당연히 나에게도 되겠죠.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we가 있는데 얘는 주격이에요. 목적격은 뭐예요? us. 그쵸? us. 우리에게. 반드시 을을에게 붙여서 연습해 보세요. me를 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를 나에게. 반드시 요거까지 붙여서 해석을 외우세요. us는 우리에게. 그 다음 2인칭 you. you의 목적어는 you. you는 명사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명사도 명사의 목적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어도 명사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you가 그래요. you는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이 복수형 너희들은 당신들은도 you가 됩니다. 그러니까 you는 단수 복수 다 받는 목적어다. 당신들을, 당신을, 당신에게, 너에게, 너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실제로 문장을 못 쓰는 아이들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쉽다라고 무시하고 그럼 정말 기본적인 거에서 왜 이런 걸 너는 문장을 못 쓰니 하면 이런 거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거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쉬운 거일수록 좀 더 단단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를 보시면 단수의 목적격은 him, 그에게. 그쵸? she는 어떻게 될까요? she는 her 하죠? 예, 그녀에게. 그 다음에 it은 it으로 됩니다. 그것에게. 그 다음에 얘네들 합쳐서 복수일 땐 they잖아요? they는 them으로 바뀝니다. them. 그것들을. 그럼 얘는 해석이 6가지예요. 6가지. 그것들을
그것들에게, 그들을, 그들에게, 그녀들을, 그녀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런 해석들을 한번 써보시고 완벽하게 외우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시면 잘 못해요. 이거 목적격? 뭐 이런 걸 모르네. 저는 고등학생이 돼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상한 아이들만 만난 것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쓸 수 없는 단어라면 그것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모르시는 거랑 똑같아요. 보고 아는 거 말고 자기가 떠올려서 문장을 쓰실 수 있어야 영어를 완벽하게 아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주 어려운 단어야 그렇게 할 수 없다지만 이렇게 쉬운 문장들을 보통 회화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은 완벽하게 인지하시고 입으로 뱉으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적격들을 정확하게 뜻을 외우시고요. 목적어.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이렇게 대명사의 목적격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명사 들어간다고 하셨고요. 또 뭐 있어요? 대명사의 목적어.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 말고 또 상당어구라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튼간 명사, 대명사가 목적어에 들어간다. 이 정도 아시면 이 문장을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대명사의 목적격은 완전히 외워주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주격, 목적격은 정말 100만 번 쓰실 수 있으면 많이 쓰셔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자, 문장은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인 문장을 쓴다. 주동목이다. 이때 이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VT. 타동사라 부른다. 그쵸? 타동사 할 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해. I 사랑한다 동사 쓰셔야죠. love 그녀를 her. 그쵸? 그녀는 그를 사랑해. 자, her이 얘하고 얘를 여기다 she 쓰실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she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얘는 주어예요. 주체가 이 사랑을 하는 애만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얘는 사랑을 받는 대상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위치가 정해져 있다. 동사 뒤는 목적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일동 뒷목 잡는. 일동 뒷목 잡는 비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도 그 뭐죠? 얘가 목적어니 보어니 이런 걸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근데 맨날 몰라. 그래서 일반 동사 뒤는 목적어고 비동사 뒤는 보어다. 이렇게 해서 아예 말을 만들었어요. 일동 뒷목 잡는 비보다. 비보가 굉장히 센 거죠. 일동의 뒷목, 일동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의 뒷목을 딱 잡을 수 있는 비보. 일동 뒷목 잡는 비보. 그러니까 조금 덜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think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is that 비동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럼 무슨 대신이 그러면 얘는 일반 동사 타동사 뒤에 나온 목적어 일반 동사 뒤에 나온 대절이니까 얘는 목적절을 이끄는 that. 얘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이니까 보호절을 이끄는 that. 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쵸? 일반 동사 뒤에 뭐다? 목적어다. 그럼 목적격으로 쓰셔야 된다. 목적어는 일반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그녀는 그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 she. she가 몇 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이면 일반 동사에 s 붙인다. love에 s 붙이고 loves 그를 him. she loves him. 그쵸? 그녀들은 그들에게 전화를 건다. 우리나라 말은 얘하고 얘가 구분이 가지만 실제로 영어에서는 다 they입니다. They call them.
이렇게 쓰시면 얘하고 얘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데이하고 이 데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구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겹치니까요. 자, 그는 그를 미워한다. 문제는 이 그하고 이 그가 딴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잖아요. He hate him. He hates himself.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오씨 그하고 근데 이 그하고 이 그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얘하고 얘가 다른 사람일 때는 이렇게 써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명사의 목적격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얘하고 얘가 같은 사람이면 그는 그 자신을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해.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는 이럴 때는 얘랑 같은 사람일 때는 여기를 이렇게 셀프를 붙여서 제기대명사 형태로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대상인데 자기 자신이 이 주어하고 이 대상이 동일한 거일 때는 제기대명사로 쓴다. 이렇게 목적어를 쓰는 거에도 많은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일 때 다른 사람일 때. 이 행동하는 거와 얘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같은 대상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걸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래서 제기대명사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제기대명사를 보시면 얘는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는 생략하지 못한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얘를 함부로 생각하지 못한다. 아닌 다른 용법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목적어 들어가는 문장 반드시 얘가 타동사인지 다동사인지 동사를 보시면 구분하셔야 돼요. 그쵸? 번 같은 단어 볼까요? 그 불은 나무를 태웠다. 그 나무를 태웠다. 그 나무는 잘 탄다. 번이란 단어는 자동사이기도 하고, 그쵸? 얘는 목적어 없잖아요. The tree, 조금 아까 했죠? burns well. 이렇게 할 때는 얘는 자동사예요. 동사가 자동사의 뜻도 있고요. 타동사의 뜻도 다 달라요, 여러분. 얘는 태웠다라고 할 때 the fire burned, 태웠다 과거네요. the tre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땐 얘는 분명히 목적어를 취한 타동사이기도 해요. 같은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일 때도 있고요. 타동사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뜻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각이세요.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목적어를 취할 때와 목적어를 취하지 않을 때는 뜻 자체도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는 문장을 아주 간단한 문장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될 건 자동사의 뜻과 타동사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외워라. 사전을 보실 때 반드시 구분해라. 다음 시간에는 요 목적어에 있는 문장을 좀 더 살펴보면서 그 어떤 동사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것 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